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1차 방정식이란 무엇이고 또 1차 방정식과 비교해서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인지 또 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1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계속 배워요. 그럼 1차 방정식을 토대로 해서 2차 방정식이 중요하겠죠. 자, 1차, 2차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1차 방정식이란 미지수 x의 차수가 1차인 방정식을 말하는 거고 2차 방정식은 미지수의 차수가 제곱 2차인 방정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3차, 4차 방정식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답은 있겠죠. 미지수의 차수가 세제곱 3차인 방정식은 3차 방정식, 미지수의 차수가 최고 차수가 4차인 방정식은 4차 방정식 이렇게 나가겠죠. 1차 방정식은 x의 1차항 등호 들어가고 0 이런 형태가 되겠죠. 2차 방정식은 x의 2차항 등호 0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 기본. 자, 차수가 높아질수록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다양해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 인수분해. 여러분 1학기 때 인수분해 배웠죠? 중학교 3학년 1학기. 자, 인수분해만으로 또 안 풀어지는 x의 값이 있어요. 2차 방정식에서. 그러면 뭘 이용할까요? 제곱근을 이용해서 또 2차 방정식을 풀어내죠. 제곱근 루트를 이용하거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2차 방정식의 x값을 풀어냅니다. 자, 이걸 한번 구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고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차 방정식은 일반형이 ax 플러스 b는 0 1차식이죠. 여기서 이 a와 b는 상수예요. 숫자. 자,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2차식이죠. a, b, c는 상수. 1차식이 되고 1차 방정식이 되고 2차 방정식이 되는 반드시의 조건은 있어요. 자, 이 조건이 뭐냐? 1차항과 2차항. 2차 방정식에서 bx, c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2차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ax의 제곱, 이 항은 반드시 존재해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상수 b의 값은 없어도 되지만 반드시 ax, 1차 항이 존재해야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1차 방정식을 찾아라. 2차 방정식이 맞는 것은 이런 문제를 풀 때에 이 항을 보면 되겠죠. 2차 항, 1차 항.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차 방정식 한번 풀어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풀었었죠. 자, 2.7x 플러스 1.5는 1. 이런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낼까요? 1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소수가 있어요. 2분의 3x 플러스 3분의 1은 7. 분명히 차수가 1차인 1차 방정식인데 분수가 있고 소수가 있을 땐 어떻게 풀어낼까요? 자, 이 1차 방정식, 1번의 1차 방정식은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고 두 번째도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를 이용해서 풀어냅니다. 우선 1번과 2번은 정수로 만들어서 풀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겠죠. 좌변에도 10을 곱하고 우변에도
10을 곱해서 정수로 만들어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분모의 2와 분모의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서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6을 곱해서 정수로 만들어서 x의 값을 찾아내면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27x 플러스 15는 10. 양변의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27x는 마이너스 5. 양변의 0이 아닌 수로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따라서 x는 27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x의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모든 1차 방정식은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썼던 두 번째 문제. 2분의 3x 플러스 3분의 1은 7. 분모의 최소 공배수 6을 양변에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이 6을 앞에 항, 뒤에 항에 각각 곱해 주셔야 되겠죠. 2분의 3x에도 6을 곱하고 3분의 1에도 6을 곱해요. 2분의 3x에 6을 곱하면 분모 2와 6이 약분이 되어서 3이 남겠죠. 3, 3은 분자와 곱해요. 9x 플러스 분모 3과 6을 곱하면 2가 남겠죠. 플러스 2와 1을 곱하면 2는 6, 7, 42. 자, 여러분이 분수 계산을 할 때에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분모와 내가 곱해지는 수는 약분이 되어지고 남아있는 수와 분자는 곱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분수가 나오면 싫으시죠? 싫지만 잘 생각해서 분모는 나누고 남은 수는 분자와 곱해서 쓰셔야 돼요.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죠. 양변의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9x는 40. 양변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따라서 x는 9분의 40입니다. 자, 이렇게 분수가 나와도 소수가 나와도 1차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두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이런 것들도 다 방정식을 푸는데 이용이 되겠죠. 그럼 방정식 x의 값을 왜 구해야죠? 여러분 왜 구할까? x를 왜 찾아낼까? 찾아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1차 함수, 2차 함수라는 걸 배울 때에 함수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함수란 x에 대응하는 y의 값을 오직 한 개의 y 값을 찾아내는 게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 x를 찾아내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함수 풀기 위해서 방정식은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이라 그랬죠. 그럼 2차 방정식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2차 방정식의 형태는 x의 제곱, 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런 식이 있다고 할게요. 자,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고 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다 안 풀어지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이용합니다. 이 식 같은 경우에 지금 인수분해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인수분해로 풀어지지 않는 식이 있죠. 그런 식은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어떻게 푸는지 한번 풀어볼까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풀 수 있을 거고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아마 풀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분해와 제곱근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선생님한테 수업을 배운 친구들은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도 다 1차, 2차,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제곱근을 다 선생님이 가르쳐 줬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x의 제곱은 x 곱하기 x로 이루어져 있고 마이너스 5는 1 곱하기 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5로 이루어져 있는 이 두 항이 이 마이너스 4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1 두 숫자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자, 이렇게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5x가 되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하면 x가 되죠. 두 항을 더하면 마이너스 4x가 되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항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 자, 쓸 때 선생님이 노래 불러주지.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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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셔야 됩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는 0. 자, x의 값이 0이 되도록 두 괄호의 항이 곱해졌어요. 그러면 x는 여기서도 0 또는 여기서도 0이 나오기 위해서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5가 되어지면 이 2차 방정식은 참이 되어지는 등식이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풀어냅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하고 배울게요.